네, 중국 시황 점검하겠습니다. 차이나나우 유한타증권 김동공 대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상해 지수가 장 초반에 좀 움직임이 나왔었습니다만 다시 오후장 한 0.8%좀 대밀리고 있으면서 3,170선에서 움직임 유지되고 있는데요. 자 시황 먼저 전해주시죠. 네, 장 초반에 일단 조금 그래도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줬던 상해 증시였었는데요. 주요 지표를 아무래도 좀 발표를 좀 앞둔 시점이다라는 것이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혼조세로 일단 좀 나가는 모습들이 보이다가 이제 점차적으로 좀 하락폭을 좀 키우는 그런 모습들이 일단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발표될 지표들이 일단 좀 있습니다. 이 지표들에 대한 좀 중요도가 좀 시장에 이러한 영향들을 미치는 것으로 일단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올 주요 지표는 8월 고정자산 투자 그리고 소매 판매 그리고 산업 생산과 관련된 지표들이 일단 좀 발표가 될 텐데 그동안 이제 뭐 CPI, PPI 등 이제 좀 굵직굵직한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되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요. 뭐 거의 이제 막바지 국면에 일단 좀 다다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들 뭐 참고로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 대부분의 업종들이 좀 상승세로 일단 좀 보이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오후장으로 갈수록 좀 변동성들이 일단 좀 발생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뭐 일단 상승하고 있는 업종들을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소프트웨어, 인터넷 그리고 뭐 수력 그리고 부동산 관련된 업종들이 좀 오르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동안 조금 상대적으로 좀 많이 좀 선방을 했었던 업종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항공우주 업종들과 그리고 농업업종, 석탄업종 그리고 보험업종들이 좀 전반적인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흐름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동송 양로보험기금 증시에 진입한다 이런 이야기 나와 있는데요. 뭐 규모라든지 이런 게 좀 큰 상황인 건지 좀 궁금한데요. 자, 이 부분부터 좀 점검해 주시죠. 네, 일단 상동성 정부가 이번에 노동자 양로보험 기금 중 1,000억 위안을 일단 이제 좀 위탁을 이제 운용을 하는 모습들을 일단 좀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사회보장 기금에다가 위탁을 한 다음에 그것들을 증시에다가 투입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500억 위안은 일단 이제 이미 좀 자금이 이동되어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500억 위안은 2016년 춘절 이전으로 해서 이제 자금을 이제 이체를 하겠다라고 좀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 자금들이 결국은 다 증시로 일단 다 이동을 해서 이제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중앙정부, 중국의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지방정부들에게 양로보험 기금들은 이제 점차적으로 증시 투자액을 늘려라라고 일단 좀 계속해 대한 권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권고가 실제적으로 조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일단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들 때문에 전국 사회보장기금의 사회보장기금이 총 713개 회사들의 713개 회사 중에서요. 713개 회사들의 10대 주주로 좀 올라서는 모습들을 일단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규모들은 점차적으로 좀 가속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기업들의 한 463개 기업들의 지배주주 순이익들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평균적으로 64.94% 정도 증가를 했다는 점들은 이렇게 좀 전국 사회보장기금이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성들이 좀 있는 흐름들이지 않는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9월달 이런 종목들 중에서 9월달에 좀 가장 많이 좀 상승세를 좀 탔던 종목들을 한번 제가 추려봤습니다. 20%는 넘지를 않고요. 10% 정도만 상승세를 타면서 좀 시장의 반등세에 지금 편승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제가 3개를 일단 좀 추려봤는데요. 지금 상해 금강국제실업투자 디즈니 관련주로도 지금 보여지고 있는 그 회사가 하나 올라왔었고요. 그리고 영파 부달 그리고 개용실업과 같은 종목들이 지금 최근에 9월달 들어서 한 10%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 한번 투자하시는데 참고를 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나왔던 물가지수들을 보겠습니다. 선행성을 띈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게 되면 좀 그 전반적인 디플레라든지 경기 둔화의 우려를 좀 키웠던 것 같은데요. 자, 이 부분도 점검해 주시죠. 네,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 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 하나가 이제 CPI와 PPI. 도대체 CPI는 좀 플러스로 나오고 PPI는 좀 마이너스로 나왔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가장 많은 질문을 좀 받았었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PI가 왜 이렇게 좀 많이 올라왔는지부터 한번 좀 살펴볼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CPI 지수를 한번 조금 살펴보시겠습니다. 일단 CPI 지수가 올라온 것도 맞기는 합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올라온
올라온 이 연두색 라인들을 좀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연두색 라인이 식료품입니다. 결국 식료품 가격들이 좀 상승을 하면서 CPI를 좀 끌어올렸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맨 아래에 있는 라인을 한번 좀 살펴보신다라고 하면은 비식료품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비식료품 가격들은 오히려 하락을 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자, 이런 현상들이 좀 벌어지게 된 결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돼지고기 가격이 일단 좀 상승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인들은 돼지고기를 상당히 좀 선호를 하고 좋아한다라고 좀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식료품 가격 중에서도 한 30% 정도의 가중치를 좀 차지하고 있는 것이 돼지고기 가격이라고 하니까, 이 돼지고기 가격 상승세가 결국은 CPI 지수를 끌어올렸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료품 가격들이 좀 하락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CPI 가격은 여전히 좀 하락으로 좀 나올 가능성들이 좀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최근에 나왔던 이 CPI 지수는 식료품 가격에 대한 상승세로 생긴 이런 좀 약간의 왜곡 현상들이 지금 좀 갖고 있는 거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료품을 제외를 하고 돼지고기를 제외하고 난다라고 하면은 결국 PPI와 마찬가지로 결국은 저물가 시대로 접어들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과연 앞으로 CPI는 좀 어떻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가에 대한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돼지고기 가격이 최근에 좀 올라오게 된 배경을 좀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사료 가격이었던 옥수수 가격이 급등을 했었기 때문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7월 중순 이후부터는 돼지고기의 사료인 옥수수 가격의 하락이 지금 조금 점차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사료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올라갔던 돼지고기 가격이었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사료 가격인 옥수수가 좀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으면은 결국은 돼지고기 가격도 안정될 수밖에는 없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같은 흐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CPI 가격에 좀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를 꾀해줄 수밖에는 없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PPI 가격을 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PPI는 역시나 좀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좀 안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수요 부족이 첫 번째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중국에서 국유기업 개혁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계속해서 시장을 이슈를 좀 제공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 국유기업이 나왔던 배경에는 결국 과잉 생산에 대한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슈들, 과잉 생산 설비 문제들이 지속이 되고 있는 구간들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PPI 지수는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PI 지수는 올랐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식료품 가격에 국한됐던 그런 요인들이 있었다는 것들을 생각을 해볼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PPI 가격 지수는 여전히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결국은 저물가 기조가 지금 중국에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지 않느냐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소비를 진작을 시키고 경기를 좀 올리기 위해서, 경기를 좀 반전시키기 위해서 경기 부양책들을 지속적으로 쏟아낼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일단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에서는 여전히 경기 부양 정책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쏟아낼 여지가 일단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재원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근에 지방채 차원 발행 등을 통해서 이러한 이슈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말씀은 결국 CPI, PPI 모두 다 지금 안 좋게 나오면서 저물가 기조로 가고 있다. 결국 이거는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경기 부양책 그리고 재정 정책 등을 지금 끌어낼 수밖에 없는 이슈다라고 일단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특징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명주가 오늘 대주주 지분 확대 공시 나오게 되면서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 점검해 주시죠. 네, 최근에 오늘 나왔던 공시입니다. 대주주가 동방명주에 대한 지분을 일단 확대를 하겠다라고 이제 공시를 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대주주 입장에서는 이 동방명주라는 회사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텐데요. 이 회사가 좀 어떤 회사인지부터 일단 간략하게 일단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IPTV 그리고 모바일 TV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을 이제 R&D를 좀 하고 있는 회사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플랫폼들을 구축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매출처로 먼저 살펴본다라고 하면 중국의 3대 통신사, 그리고 모바일 업체, 그리고 금융업 등에다가도 일단 이런 서비스 플랫폼들을 출시한다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회사에 최근에 하나 이슈가 하나가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게임을 좋아한다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회사는 중국의 비디오 게임, 그러니까 엑스박스랑 플레이스테이션을 중국 지역에다 독점 대리권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중국 정부는 수익 게임에 대해서는 좀 심사 제도를 좀 많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사가 좀 엑스박스와 플레이스테이션 모두 다 합쳐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게임의 타이틀이 14개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엑스박스와 플레이스테이션을 조금 더 많이 팔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컨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으로 일단 좀 보여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번에 완미 세계사와 함께 공동 개발을 통해서 중국 비디오 게임 숫자를 좀 늘려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익 게임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국 내에서 개발한 게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오히려 조금 더 권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회사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최근 들어서 이번에 대주주가 지분을 극대화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된 가장 큰 배경은 무엇일까라고 한번 좀 볼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 실적들을 한번 좀 보실 필요성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좀 무난하게 나오고 있었던 실적들이었었는데요. 2015년 6월 들어서면서부터 이 빨간 봉이 갑작스럽게 우뚝 서는 모습들을 좀 보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었던 흐름들이고, 이 2분기에 있었던 소식이 무엇이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완미 사계사와 공동 개발을 통한 중국의 비디오 게임 타이틀들을 자체 개발해서 출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시점과 겹치기도 합니다. 결국 실적과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실적에 대한 모멘텀들이 같이 겹치기 시작을 하면서 실적 이제 이러한 흐름, 주가의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나왔었던 흐름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흐름들 잠시 잠깐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들어 주가가 좀 하락을 하는 모습들이 보이긴 했었습니다만 9월달 들어서 시장의 상승과 함께 아주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 회사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추세대 상단에 약간 좀 걸려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34위 한대에 대한 돌파만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신규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 구간들이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감 체크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뭐 일부 그 언론 보도 보면 뭐 도이치뱅크가 홍콩 H가 연말까지 뭐 30% 이상 올라갈 것이다라는 낙관론도 폈다고 하는데요. 일단 H는 그냥 보합권 나와 있는데요. 상해 종합은 오후장 들어서 다시 또 플러스로 돌아섰다가 현재는 그냥 약보합 정도 나와 있습니다. 3192선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자, 어떤 부분들 좀 체크하면서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네, 이번 중국 관련된 이슈가 좀 최근 들어 좀 갑작스럽게 긍정적인 이슈들이 좀 나왔습니다. 전일에 세계은행에서도 뭐 중국의 경제 성장률 7%가 7% 성장이 달성 가능하다라는 그런 코멘트도 일단 좀 나오기는 했었는데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중국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과 그리고 단기적인 플랜에서는 조금 달리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장기적인 플랜에서야 분명히 성장성들은 가지고 있고 분명히 좋아지고 있는 것들은 분명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기술적인 흐름상에서 하락 시그널들을 타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트레이더 0번 시그널의 그늘 아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략들을 이렇게 좀 짜시면 어떠실까라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2015년 1월 달부터 단기 고점으로 작용을 했던 것이 지금 현재 3,400포인트에 있는 라인들입니다. 지금 제가 동그라미로 타원형들을 쳐드렸던 라인들이 있는데 여기를 고점으로 항상 주가가 움직이고 있었던 모습들을 보여주었었고요. 그리고 7월 달에는 이 3,400포인트대 라인을 저점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여줬었습니다. 이번에도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한 3,400포인트 정도 수준까지가 단기 고점으로서 기술적으로 막힐 가능성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 구간 주가 단기적인 반등세를 이런 식으로 좀 이끌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뭐 이제 하락 이 구간대들 한 3,150포인트 정도로 잡히고 있는데 이 포인트대가 하락이 된다라고 하면은 단기 상승 추세가 이탈이 되면서 다시 한번 3,000포인트대에 대한 지지를 테스트를 하러 가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3,100포인트가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홀드 전략들을 가져가실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지지가 확인이 된다라고 해서 확인되고 난 이후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목표 포인트는 3,400포인트 정도로 보고 대응을 하시는 박스권 트레이딩 전략들을 한번 좀 살펴보시는 게 좀 어떠실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주말 구간에 발표될 지표들도 현재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아직까지는 조금 관망세 신규 매수보다는 뭐 갖고 계신 종목들에 대한 보유 및 관리 전략으로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차이나나우 유한타증권 김동공 대리였습니다.